한강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저쪽, 이 중에서 낙후된 지역이거나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죠. 어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한강 프로젝트가 발표가 되면서 최근에 또 그 근처를 중심으로 부동산이 많이 오르는 걸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발표가 되고 열흘 만에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8억이 올랐다는 기사까지 있더라고요. 자, 발표를 했고 어떤 개발이 계획이 있는지까지는 알겠는데, 자, 그렇다면 그걸 토대로 과연 어느 지역에 어떤 부동산이 가장 가치가 오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이 나은지, 상가가 나은지, 아니면 재개발인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개발 계획과 더불어서 투자 지역들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한번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그 네 가지에 큰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자연, 이동, 매력, 활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토대로 하나씩 지도로 살펴보면서 과연 어디가 많이 바뀌고 그에 따른 어떤 부동산이 많은 가격 상승을 이룰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이에요. 어찌 보면은 자연 자체가 이 네 가지의 큰 개발 계획 중에서는 가격 상승 측면에서는 좀 가장 뒤처질 수도 있지만, 삶의 질이라는 부분 그리고 쾌적성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개발 계획을 한번 지도로 한눈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표시가 된 게 발표가 된 개발 계획들이에요. 자, 보시면 이 지역들이 그래도 다른 지역들도 물론 좋아지겠지만 조금 더 자연 환경적으로는 더 좋아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개발 계획들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핵심적으로 보시면 난지망원 라인 쪽에, 그리고 여기 여의도 쪽 라인, 그리고 광나루 암사 라인 쪽이 조금 변화가 좀 많이 크죠. 자, 여러분 이런 걸 보시면서 이런 곳들에 뭐가 어떻게 생기는구나를 한번 살펴보고, 이게 생기고 나서는 이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이걸 많이 이용하겠다, 내지는 이거를 통한 부수적인 부동산 가치 상승할 수 있는 건 없는지 따져봐야 하지만, 이거 자체만으로는 아마도 가격 상승이 뭐 크게 올라간다 이런 거를 기대하기 좀 어렵고요. 그 주변 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자연 가치적인 그런 부분, 삶의 질, 쾌적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좋아지는 부분이다 라고 큰 틀에서만 잡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이동 관련인데요. 어찌 보면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새롭게 이동이 보행교라던가 이런 것들이 새롭게 생겨나는데, 여기에 중점을 둔 근처에 있는 부동산들이 가격 상승의 가능성까지 굉장히 높은 부동산에 굉장히 밀접한 그런 연관되어 있는 개발 계획입니다. 이걸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난지 쪽 말씀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 상암과 난지, 그리고 이쪽 여의도도 마찬가지죠. 상암 쪽과 여의도 쪽이 많이 나오네요. 그죠? 예, 이거 보실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이 잠실 뚝섬 곤돌라와 마리나, 그리고 이제 암사 초록길까지 이쪽 라인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이동 자체들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지만 안 나와 있는 것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큰 틀들만 잡아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자, 우리 여기 상암 난지 쪽 많이 얘기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여의도도 얘기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잠실 라인, 그리고 암사 라인도 계속 얘기 많이 나오네요. 그죠? 딱 특정 짓게 좀 더 많이, 아까 자연도 연결이 돼 있고 이번에 이동까지도 연결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시간이 되신 분들은 관심 있는 지역에서 뭐가 생겨나는지 다시 한번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난지 상암 라인, 그리고 여의도 라인, 그리고 잠실 라인, 이쪽 라인이 조금 개발 계획이 좀 많구나, 이렇게 일단 큰 틀에서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매력이 가득한 한강. 이건 이제 먹고 놀고 쉴 수 있는 레저, 문화 이 관련된 시설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발 계획이 어떤가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어찌 보면은 가격 상승, 지가 상승과도 굉장히 크게 맞물려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개발들이 실현이 되면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돼 있고 찾게 돼 있고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소리인즉 그 근처에 있는 지가 상승,
땅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한번 살펴보시면 이 중에서도 가장 또 얘기 많이 나오는 서울링 제로, 여기가 이제 랜드마크예요. 네, 대관람차죠. 네, 이 부분이 생기고, 또 마찬가지로 노들과 관련된 이제 여의도 쪽 라인, 이쪽도 뭐 문화회관과 뭐 공공미술 관련된, 그리고 나머지 부분 또 그 뚝섬의 자벌레나 아니면 야외 전시,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주황색 표시가 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아마 이 안에서도 포인트가 되는 지역들일 겁니다. 이 지역들 역시 마찬가지로 상암 쪽 라인, 난지 라인, 그리고 이제 여의도 쪽 라인, 그리고 잠실 뚝섬 라인, 탄천까지. 이 라인들은 또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자연도 얘기가 나오고, 이동도 나오고, 또 이제 레저, 관광, 문화 이런 것까지도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 이 지역들에 뭐가 생기는구나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네 가지 큰 틀에서 이제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어찌 보면 부동산에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자라던가 뭔가 자산을 늘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좀 중점을 잡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활력을 더하는 한강이래요. 상권과 주거지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발표를 한 건데요.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째, 이 안에서 이거는 상권 강화에 대해서 이제 나온 겁니다. 이 상강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젖줄기를 중심으로 어떻게 상권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마곡과 상암 쪽을 좋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쪽 마곡과 상암 쪽, 그리고 여의도와 서울 도심 이쪽 라인들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성수 라인들, 그리고 강남 라인들 살리겠다. 이 얘기예요. 여기들이, 이건 사실은 이번에 발표를 했지만 이전부터 이 중심축들은 그대로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 넘어간 거고, 조금 더 한강을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발표가 난 곳이고 이미 좋은 지역이지만 상권이나 업무가 더욱더 강화가 되겠구나라고 알고 계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이게 어찌 보면은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투자를 하는 분들은 또 여기를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한강이 흐르고 있어요. 자, 한강이 흐르고 있고, 이 안에 그 사이사이에 노란 표시들 돼 있고, 뭐 빨간 표시돼 있고, 뭐 초록 표시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중에 이제 노란 게 이제 1종이나 2종, 그러니까 이제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빌라촌이라던가 아니면 아파트들 있는 1종, 2종, 3종, 준주거까지. 이렇게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 곳들이 말 그대로 아파트나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빨간 표시들은 상업시설들이고요. 초록색은 말 그대로 공원이라던가 이런 자연 친화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거나 아니면 개발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적극 지원해 주겠다는 큰 틀을 발표한 거예요. 지역까지도 딱 보시면 다 한강 변들만 잡아놨어요. 한강을 중심으로. 자, 큰 틀에서 보자고요. 우리 이 지역들은, 이렇게 표시가 된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들은 1차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중에서 낙후된 지역이거나 아니면 뭐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계획이 있거나 할 수 있는 지역들은 좋아지겠구나. 개발을 할 수 있겠구나. 국가에서 적극 지원해주고 도와주겠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역들이 1차적인 투자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이제 재건축이 어디고 재개발이 어디고, 그 안에서도 지역별 차별화는 있겠지만 이 지역들이 다른 여타의 지역들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질 점이라는 거죠. 개발 여부를 떠나서라도 지가 상승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게다가 아까 자연, 이동, 문화, 레저 다 포함해서 개발 계획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로 투자처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재건축도 다 추진할 때 뭐 혜택을 더 많이 부여한다거나 이미 진행 중인 곳들은 더 빨리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큰 틀에서 발표를 했죠. 앞으로 계속 이 지역들은 발표라든가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부동산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 여부를 떠나서요, 이 지역들은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갖고 언론 매체에 계속 언급이 될 거라는 점이죠. 그럼 여기를 토대로 우리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전체 지금 4가지 틀을 잡아놓고 다 한번 틀을 잡아볼게요.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상암, 여의도, 용산, 반포, 뚝섬, 잠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대여섯 개 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안에 이제 무슨 개발 계획이 있냐 이렇게 세세하게 정해져 있는데, 아까 그거는 이제 큰 틀에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보여드려서 한번 훑어보시면 되겠고, 이 5가지 지역을 중점으로 개발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지역, 그래, 이 지역 좋은 거 다 알아. 그럼 이 지역마다 또 부동산 또 종류가 많은데 뭘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살펴보기 전에 이 개발 계획들이 언제 실현돼야 되는지도 궁금하겠죠. 예, 그 부분을 알아야 투자 시기까지도 알 수 있죠. 자, 다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핵심 지역 몇 개만 이제 골라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걸 토대로 봤더니 여기서 이제 먼저 보셔야 될 거.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이미 한번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 또 언제 올라요? 착공할 때 오르죠. 자, 그리고 착공 시기들, 이 개발 계획들이 있으면 여기에 따른 착공 시기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뭐 착공 이렇게 나오죠. 대부분이요 2025년을 전후로 해서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이 2025년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뭔가를 취득을 하게 됐을 때 최소한 2년 정도를 보유하라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세금적인 부분 때문에. 2년이 안 돼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뭐 말 그대로 양도세를 거의 절반 이상 내야 되니까. 그래서 2년 이상은 보유를 해야 되는데 여기 2025년에 착공이 들어갈 때 이 근처 지역들은 가격이 많이 오를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매수 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돼요? 2023년. 올해네요. 그죠? 2년 뒤에 착공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시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생겨나는 지역의 착공이 어디를 하는지를 보고 자기가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을 대입을 시켜서 선점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투자 시기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지역에서 어느 걸 또 봐야 돼요? 종류가 많으니까. 어느 걸 한번 보아야 되는 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종류별 투자 유망 지역,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죠. 추천 지역입니다. 세부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싶지만 그러기에 시간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요.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상담을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거나 하는 방법으로 따로 연락을 주시면 세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 아까 재건축 관련된 부분들 있죠. 재건축은 여의도, 반포, 잠실 쪽이 가장 유망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왜 그러냐? 이 지역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30년이 넘은 또는 거의 다가온 아파트들, 오래된 아파트들 위주로 그것도 대단지로 설정이 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곳도 상당히 많고요. 앞으로 더욱더 많이 될 수 있고 더 빠르게 될 수 있어요. 한강변 근처면서 이미 얘기가 있는 대단지의 오래된 아파트들이기 때문이에요. 단점은 30년 지난 아파트까지는 좋은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뭐 10억 이런 걸로도 택도 없을 정도로 가격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여력이 좀 많으신 분들, 자산가라던가 아니면 다른 걸 정리해서 크게 하나로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여의도, 반포, 잠실에 30년 지난 아파트를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자, 상가를 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상가가 앞으로도 또 이제 금리도 상승되고 또 사실 좀 많이 안 좋고 수익률이 많이 떨어져서 좀 안 좋은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현재 시기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상가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타의 다른 지역보다는 상암이나 여의도 쪽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재건축과 상가가 같이 여의도는 있네요. 그죠? 예, 업무 지구면서도 주거지역으로도 각광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상암과 여의도는 가급적 업무용 부동산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여의도는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게 좋고 상암은 업무용이나 상가, 일반, 뭐 근생까지도 나쁘진 않아요. 이런 지역, 상가는 이 두 지역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많이들 찾는 게 이제 재개발이에요. 왜냐하면 작은 돈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많이 재개발들을 찾는데 재개발은 이 안에서는 용산이나 뚝섬 이쪽이 가장 가치가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용산은 뭐 후보지로 선정된 곳도 있고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가격이 좀 높긴 하지만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물론 규제 지역이긴 하지만 뭐 몸테크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럴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용산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소액 투자라던가 아니면 내 자금이 많지가 않아 하지만 그래도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를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 한강 프로젝트에 기반해서 봤을 때는 뚝섬 쪽이 그나마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물론 다 좋아지진 않겠지만 대부분 이쪽 지역들 중에서 뭐 추진을 하고 있다거나 가능성이 높다거나 뭐 이미 선정이 되어 있거나 이런 지역들이 그래도 지금보다 더욱더 꾸준히 각광을 받고 가치가 많이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세부 내용이 또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세미나 신청하시면 세부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